축구입니다.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헝가리를 꺾고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앞서 개인전을 제패한 오상욱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올림픽 펜싱 2관왕에 등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 연준이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숨진 데 이어 헤즈볼라의 사령관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 공격을 명령하면서 5차 중동 전쟁 발발 등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 위기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코리아 하우스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자기 나라 알리기에 나섰다는데요. 선수들의 메달 다툼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신영빈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 태극기가 걸린 건물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좋아하는 스타의 포즈를 따라하는가 하면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 한국 분식집처럼 꾸민 부스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즐깁니다. We do like Korean barbecue. We have some places in Paris we like. And also my daughter, she's fond of culture, K-pop culture.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기간 파리에서 운영하는 코리아 하우스의 풍경입니다. 한국 영화부터 뷰티, 패션까지 우리 문화 전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데 개관 후 나흘 만에 12,000명이 몰리는 등 한국을 톡톡히 알리고 있습니다. So right now with the Olympics, all the people coming through from all the world, it's amazing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cultures directly.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구촌 축제. 중국과 일본도 잇따라 하우스를 열고 문화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음악과 춤으로 시선 잡기에 나섰고 일본은 라멘을 끓이고 초밥을 주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올림픽 메달 싸움만큼 치열한 한중일 문화 알리기. 코리아 하우스의 최종 성적이 궁금해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8회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조건이 만족되면 9월에 금리 인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8회 연속 금리 동결로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도 그대로 2%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인하 시기로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왜 오늘 금리를 내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 시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를 향한 일부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은 작으며 경제가 과열되거나 급냉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뉴욕 증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우지수가 99.46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51.98포인트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대선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금리를 특정 정당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동에서는 전쟁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서 숨진 데 이어 이스라엘이 공격한 헤즈볼라 사령관의 사망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던 헤즈볼라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잔해 더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الأخ العزيز والحبيب السيد فؤاد شكر السيد محسن. 사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던 레바논 정부가 공습 하루 만에 사망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이란을 방문하던 중 사망한 데 이어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의 죽음까지 확인되면서 중동 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는 이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확전을 원치 않는다던 이스라엘은 중동의 보복 움직임에 맞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반세기 만에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카타르와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과 연쇄 통화를 하는 등 외교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오늘 오후 중동 상황을 의제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SUV가 크게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 포천의 한 과자 공장에선 불이 나 무려 19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진 채 겨우 붙어 있습니다. 흰색 택시는 뒷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운전석 창문이 박살났습니다. 어젯밤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위반 좀 다툼이 있는 그런 사고인데 인명피해도 없는 걸까요? 경상은 있죠.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SUV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신호 위반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에 흰색 승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창문은 완전히 부서졌고 번호판은 너덜거립니다. 오늘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경기 포천시의 한 과자 공장에 전한 불은 19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완전히 20시 19분자로 방금 선언이 됐고 잔화 정리까지 약 4시간 소요 예정으로 저희가. 이 불로 건물 한 개동 일부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오늘 검찰로 구속 송치됩니다. 경찰은 사고 한 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소변과 모발 등도 확보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부터 티몬과 위메프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여행과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뒤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들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입니다. 여야의 충돌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13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게 전부 다 국채 발행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빚이고 대한민국의 하청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여당의 반발 속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해 두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 상정에 이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반복되면 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소 48시간 이상이 걸려 본회의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방송사법 처리가 마무리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필리버스터 전국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강대강대치가 계속되면서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2,342건의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이 방통위원회는 김태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이나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이 취임 첫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했습니다. 먼저 차민아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이 임명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사태로 공석 상태가 된 지 닷새 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실제로 취임식 후 6시간 만에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KBS 이사 11명 가운데 서기석 현 이사장 등 여권 몫으로 분류되는 7명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에는 허익범 전 특검 등 여권목 6명을 임명했습니다. 나머지 야권목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문진도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박문진은 MBC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어 현 MBC 경영진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측은 이번 박문진 이사 선임이 꼼수와 위법의 결정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이진숙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인데요. 국민의힘은 또 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빵점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바로 탄핵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이라고 벼렸는데 이 위원장이 임명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겁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가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곧장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인데 이 위원장이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표 지도부 꾸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언급한 걸로 알려졌죠. 이 독대 하루 만에 한동훈 대표 측이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건데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당대표가 임면권을 갖는 당직자에 대한 일괄 사퇴서 요구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명과 해임에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집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엔 원내대표 협의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하는 정책위 의장도 포함됩니다. 당 정책을 총괄하며 지도부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핵심 보직으로 꼽힙니다.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바꿔 한동훈표 지도부를 꾸리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일괄 사퇴를 요구하시고 다치겠다. 조심하세요. 여권 일각에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점식 의장은 당내 합리적인 인사라며 후임자가 만약 의원총회에서 취임받지 못하면 한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됐는데 본인의 지지 세력의 말만 듣고 교체하는 게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책위 의장 등 후임 인선은 일괄 사퇴서를 받아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일정 없이 후임 인선에 대한 장고에 들어간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에 어떤 인사를 임명하느냐가 당정 원팀의 가늠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답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인데요. 저희 MBN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명확히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내용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때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관련 없다는 답변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김 여사 진술로도 나온 셈입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를 요청한 지난해 11월이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 김 여사의 입장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 남은 가운데 이르면 8월 중 수사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종이봉투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가린 채 몰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을 마주치자마자 현장에서 도망쳤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숴가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황급히 가게로 뛰어들어오더니 경찰을 피해 달아납니다. 도주하던 남성은 상의를 붙잡혔지만 검거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칩니다. 머리카락을 찝자 걸렸나 봐요. 그래갖고 막 도망가는데 저까지 막 난리 났어요. 도망가는 거.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 숭인동에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종이봉투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가린 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A씨는 자신을 찾던 경찰과 마주치자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30여 미터를 도망치던 A씨는 결국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땅에 버리면서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A씨의 또 다른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저희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일행이 망을 보는 사이에 술에 취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4.10 총선 날 일어난 일이었는데 3개월 동안 쉬쉬하다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구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성동구 의회 소속 A 의원은 지역 주민 행사를 마친 뒤 일행 3명과 함께 이곳에 들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종업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의원은 일행이 방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의원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현재 A 의원의 SNS와 유튜브 계정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A 의원은 지난 8일 소속 정당의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일행 3명도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여고생 사수 반효진 선수가 과거 노트북에 붙여놨던 메모 내용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라온 반효진 노트북에 붙은 쪽지 메모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사격 관역 기록 자료가 띄어져 있는 노트북의 모니터 왼쪽 상단에 어차피 이 세계장은 나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과거 반효진 선수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올림픽 금메달 예언한 것 아니냐, 진짜로 세계의 짱이 돼버렸다, 자신감이 멋지다라며 귀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해변에서 잠자리 때 수백만 마리가 하늘을 뒤덮은 광경이 SNS에 공개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주말 로드 아일랜드주의 해변의 모습인데요. 사람들 사이로 잠자리떼가 엄청나게 몰려들더니 이내 해변가를 검게 뒤덮었습니다. 피서를 즐기던 사람들은 몸에 붙은 잠자리들을 수건으로 떼어내거나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피서객들은 현지 매체에 마치 성경 속 재앙과 같은 광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자리떼 등장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는데요. 작년 겨울이 유독 따뜻해서 잠자리 부화에 도움을 줬고 더 나은 서식지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보기엔 위협적이지만 사람을 물지 않고 오히려 모기를 잡아먹는 익충이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번엔 국정원에서 정보원 유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국정원 간부가 이른바 휴민트 명단을 출력했는데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간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용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국에 발령난 간부 A씨. 대북 공작 경험이 없었던 A씨는 발령 직후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감한 정보인 대북 공작망 관련 기록을 출력한 건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 북한에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버에 남은 출력 기록이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정보당국은 A씨를 조사했습니다. 출력 이유를 추궁하자 A씨는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북공작국은 남아있는 정보원들마저 북한에 노출돼 역정보 유입 등 정보 신뢰성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원 명단 등 정보 유출이 반복되면 휴민트 붕괴는 물론 우리 정보기관의 대외 신뢰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5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검찰 청사에 다시 불려왔는데 이 검찰은 다른 인물들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4개월 만에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 종료된 걸까요?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인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1억 5천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게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또 다른 멤버인 홍모 언론사 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권 전 대법관을 2년 8개월 만에 다시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전국의 도심이 극심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더위가 꺾이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기상 전망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시작인 8월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염이 덮친 대구 동성로입니다. 거리를 반으로 가른 것처럼 시민들이 그늘 쪽으로 붙어서 걷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36.3도. 밖으로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푹푹 쪘습니다. 진짜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진짜 눈살도 찌푸려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진짜. 수도권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고 습하기까지 해서 이렇게 방금 산 커피컵에도 물방울이 맺혀 뚝뚝 떨어집니다. 펄펄 끓는 날씨에 인도는 새빨간색으로 물들었고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버스 정류장은 파랗습니다. 승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류장으로 들어갑니다. 버스 환승하려고 내렸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는 기다리기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기다리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8월에도 혹독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고기압이 영향력을 키울 때마다 햇살이 내리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가 와도 더위를 식히는 건 잠시뿐. 비가 그치자마자 찜통더위가 배턴을 이어봤습니다.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해안가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24시간 내내 더위가 식지 않는 만큼 체력 관리에 신경 쓰고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렇게 폭염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면서 사람도 사람이지만 기르고 있는 가축과 물고기들은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축사에 들어가 봤는데 온도가 42.9도를 넘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축사 내부는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온도를 쟀더니 섭씨 42도가 훌쩍 넘습니다.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안개, 분무기까지 동원됐지만 더위에 지친 소들은 만사가 귀찮기만 합니다. 입맛도 잃었는지 그나마 입을 대는 건 물뿐입니다. 올 여름에만 벌써 19만 7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소들이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 걱정되는 거는 더위에 취약한 송아지가 폐사가 되지 않을까. 바다도 뜨겁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찬물에서 주로 자라는 우럭이 죽은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참돔 때도 떼약볕을 피해 그늘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올여름 남해안 수온은 지난 30년 평균보다 1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수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이 밀집한 경남 거제와 통영의 연안 수온은 20에서 24도. 폭염이 지속할 경우 폐사 한계인 28도가 머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수온이 또 많이 올라갈까 봐서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활고도 많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좀 힘이 듭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어시장은 쏟아붓는 얼음값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얼음값 많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 금방 녹아버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가마 더위에 사람도 동물도 물고기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7,000명 넘게 뽑겠다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는데요. 5대 대형 병원을 포함해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은 복귀보다는 동네 병원으로 가겠다는 분위기인데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전국 수련병원 126곳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어제 마감됐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학 병원에는 지원이 몰릴 거란 전망도 나왔으나 실상은 아예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 복귀를 독려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정 갈등을 겪으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7,600명이 넘습니다. 상당수 전공의는 동네 병의원 등에서 자리를 찾거나 제약사 등 회사 취업을 염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원가의 인력이 일시에 몰리면서 급여 수준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취업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대란이 해를 넘겨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에 전문의와 PA 간호사 비율을 늘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당 부분 PA 간호사분들의 지원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하지만 내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가 11%에 그치는 데다 전공의 공백도 메워지지 않은 만큼 어떻게든 의정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원 사태가 같은 큐텐그룹의 다른 회사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큐텐의 계열사 인터파크 도서와 쇼핑, AK몰인데요. 서비스 중단뿐 아니라 여기서도 미정산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조영 기자입니다.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 인터파크 도서입니다. 책을 사려고 해도 판매자의 사정으로 주문이 불가하다며 결제가 안 됩니다. 회사 측은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불똥이 또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와 쇼핑, AK몰까지 올마부터 미정산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나 AK몰은 그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산과 채권이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보전 처분에 따라 당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큐텐 경영진을 겨냥한 고소와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경제 범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최근 청약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며 청약 시간 연장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어낸 동탄의 무순이 아파트 분양에 무려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의 3배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하지만 지방뿐 아니라 이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인 곳이 나오고 있답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철근이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내년 말 입주가 목표였는데 모든 세대가 미분양이 낮아 공사가 멈춘 겁니다. 미분양이 났는데 미분양을 갖다가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는 최근 평택과 안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던 미분양 주택이 경기권 외곽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은 분양가가 조금만 낮다 하면 청약 열풍이 불었는데 경기 외곽과 지방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청약을 하루 더 늘리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화성 동탄 아파트 한 가구 줍줍에 294만 명이 몰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당첨 후 바로 계약을 해야 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3억 원인 서울 반포 후분양 아파트에도 이틀간 13만 명 이상 청약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잠재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적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준공후 미분양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 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시장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같은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 강조했는데요. 최근 티몬 위멤프 사태에 대해선 대주주와 경영진에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생산이 줄면서 2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의약품 생산 등이 감소하며 6월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1% 줄었습니다. 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비 판매는 1% 늘며 석 달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3.71%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렸고 가계대출 금리도 평균 4.26%로 한 달 사이 0.23%포인트가 떨어지며 2년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은 주택거래량 등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실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진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올림픽 개회식에서 온 몸을 파랗게 칠하고 반나체로 퍼포먼스를 펼치는 이가 있었는데요. 공연이 좀 과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퍼포먼스자의 인터뷰 영상이 화제입니다. 올림픽 개회식에서 온몸을 파랗게 칠하고 등장한 남성 기억하시나요? 퍼포먼스자는 프랑스의 가수 필리프 카트린느였는데요. 눈에 확 띄는 색을 찾다 보니 파랗게 칠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는데 3시간, 이걸 지우는데도 3시간이나 걸렸다는데요. 사실 그때 부른 노래는 누드라는 제목의 카트린느 노래였는데 총구 앞에서 벌거벗을 것과 다름없다는 전쟁 관련 노래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한 퍼포먼스였는데 놀랐다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네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바람을 타고 지나갑니다. 자연이 뿜어내는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이걸 보며 새삼 깨닫는 것 같은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건물 앞에 놓인 트레일러 가건물이 비바람을 견디더니 곧 날아가 버립니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교의 모습인데요. 대학교 앞에 있던 가건물이 너무 강한 비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자연이 주는 엄청난 위력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료가 좀 충격적인데요. 당류 함량이 높아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컵속 당류라고도 칭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음료인 걸까요? 플러피 콜라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올린 플러피 콜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시멜로를 컵 안쪽에 꼼꼼하게 발라주고요. 얼음을 가득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콜라를 넣고 빨대로 마시면 끝인데요. 마셔본 사람들은 모두 맛있다고 하지만 엄청난 양의 설탕과 당이 들어가 당뇨병 걸리기 쉬운 음료라고도 말한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낮의 폭염이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17일째, 서울도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간밤에도 30도를 웃돌며 기상 관측 이래 최초로 나흘 연속 초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강릉 36도, 경주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중부지방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중북부에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영서 남부와 충청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7.6도, 강릉 31.4도, 제주는 28.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